우리가 논의해야 될 주제가 바로 척추에 관한 부분입니다. 몸의 기둥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즘에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중고생들도 많이 허리가 아프다고 해요. 고민들이 많으신데 그래서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영 한의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건영입니다. 네, 일단 뭐 여기저기 아프면은 이제 통증으로 찾아오는데 통증에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네. 네, 보통 이 통증, 척추의 통증, 목이랑 허리죠. 이 통증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자세, 안 좋은 자세 때문에 발생되는 경우가 가장 많죠. 그런데 노화가 같이 결부돼 있는, 노화가 같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허리만 아프냐, 아니면 허리와 다리가 아프냐, 다리가 아프지 않고 저리느냐,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자세를 취했는데 더 아프다. 예를 들면 앉아 있을 때 더 아프다, 서 있을 때 더 아프다, 허리를 앞으로 숙였더니 더 아프고 뒤로 젖혔으니 더 아프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걸음은 편안하십니까? 오래 걷고 싶지만 걷다 쉬다를 반복해야 한다면 척추 건강이 의심되는 상황. 나이가 들수록 척추도 늙어가면서 허리와 다리의 통증을 유발합니다. 척추관 협착증 환자는 최근 5년 사이 15만 명 이상이 늘어났는데요. 이 중 대부분은 중년이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하의 비교적 젊은 층에서도 발병률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잘못된 자세와 생활 식습관이 척추를 더 빨리 늙게 만든다는데요. 척추의 노화를 늦추고 보다 젊게 유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건강한 옵쇼에서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모든 걸 알려드립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이군요. 그러니까 한의학에서는 그러면 척추관 협착증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네, 척추관 협착증은 짧게 얘기하면 이제 협착증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협착증은 신허요통에 속합니다. 신이라는 거는 신장신? 그렇죠. 네. 근데 꼭 콩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신주골, 신생수라고 해서 뼈의 발육이나 성장, 재생에 관련되는 기능을 말하는 건데 이게 점차 허증, 약해진다는 얘기죠. 쉽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노화, 퇴행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퇴행성이 된다는 거는 또다시 얘기를 드리면은 몸에서 우리 몸에서 이제 물이 부족해지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단순히 뭐 물만 마셔서 되는 그런 증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체 각 부위에서 써야 될 물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피부에서 물이 부족하면 쭈글쭈글하고 탄력성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주름살이 생기는 거고요. 예를 들면 무릎 관절에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죠? 윤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렇죠. 삐걱삐걱 뻑뻑거리고 통증이 생기고 그 물을 제대로 못 쓰니까 엉뚱하게 물을 모아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무릎 관절이 붓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척추 특히 이제 허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했기 때문에 척추에서 보면 척추가 이제 뼈가 있죠. 뼈가 있고 그 사이사이에 우리말로 추간판, 영어로 디스크라고 하는 물렁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이라든지 인대 조직 있죠. 그 관계 속에서 물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쿠션 역할을 해주는 디스크가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뻑뻑해지고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압박을 하고 또 앞으로 숙이고 뒤로 젖히는 이런 자세들이 불가능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아마 다른 척추 질환도 있지만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허리를 숙일 때 좀 아프시다. 어쩔 수 없이 허리를 숙여야 된다. 허리를 곧게 펴는 경우에는 심각해질 때는 좀 힘들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주로 어떤 증상들, 다리 통증 많이 호소하시지 않나요? 그렇죠. 협착증은 주로 이제 다리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데 병원에 이제 오시는 분들 보면 이제 허리가 이미 구부정해서 걸음 자세도 불편하게 딱 봐도 불편한 증상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허리가 아파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를 한 번에 펴지 못하고 또 의자에 오래 앉아 있다가 이제 일어나려고 하면 아이고 하면서 허리를 못 펴는 증상. 그게 또 오래 지나다 보면은 걸을 때 다리가 아파서 앉았다 가고 싶고 앉았다 가고 싶고 이런 증상들이 계속 누적이 되는 건데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놓치고 안타깝게도 구부정한 자세가 돼서야 이제 병원에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군요. 이게 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 허리 디스크랑 이 협착증은 좀 어떻게 다른 건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은 네.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으로는 이 척추에서 척추뼈와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네. 신경 쪽으로 척추 신경 쪽으로 돌출이 돼서 네. 신경을 압박을 하고 네. 거기가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면 그게 이제 허리 디스크고요. 그렇죠. 네. 네. 거기다가 플러스 더해서 척추 뒤쪽에 있는 인대가 부풀어 오고 비후라고 그러거든요. 예. 부풀어 올라서 신경관이 지나가는 이 통로를 좁게 만드는 게 어렵게 말하면 네. 협착이죠. 우리말로. 협착이 생기는 것이 척추관 그렇군요. 협착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통증의 증상 같은 경우는 디스크다 아니면 척추관 협착증이다. 딱 한눈에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을까요? 예. 일단은 나이가 중요한데요. 네.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중년 또 노년에서 많이 나타나는 이제 고연령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반면에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예. 조금 젊은 연령대에서 많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자료가 네. 저희가 나가고 네. 있는데 비교가 되고 딱 있군요. 보니까 네. 예, 한쪽은 갑자기 아파하고 한쪽은 완만한 척 천천히 아파오는데 이게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걸으면 아픈 게 있고 걸어도 좀 괜찮다 뭐 이런 증상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해부 구조적으로는 네. 비슷할 수가 있는데 네.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를 숙이면 괜찮아져요. 반면에 허리 디스크는 허리를 숙이면 더 아파집니다. 그리고 척추관 네. 협착증은 앉아 있으면 괜찮은데 허리 디스크는 앉으면 아파서 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오셔서 원장님 제가 허리가 아파서 왔는데 네. 원장님 앉아서 얘기하지 말고 서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는 허리 디스크가 더 대체로 많겠죠. 예, 디스크가. 대체로 그렇죠. 그리고 협착증 같은 경우는 오셔서 진료실에 들어오면서 바로 이렇게 철푸덕 앉으려고 하시는 분이 좀 더 많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 협착증이 중년 여성들한테 더 많이 나타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년 여성분들한테 더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네. 폐경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네. 폐경이 되면 우리 몸의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감소를 네. 하면 이 여성 호르몬 자체가 골밀도를 유지를 시켜주는 기능이 있는데 그런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또 남성분에 비해서 여성분들은 근육량이 적고 네. 또 운동을 좀 덜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력이 약화돼서 이게 종합적으로 해서 중년 이후에 와. 여성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네, 사진이 지금 비교가 되고 있네요. 네. 네. 저기 그 디스크 옆에 있는 게 밝은 하얀색이 지금 척추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저기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로 네, 네. 쳐놓은 데가 디스크인데요. 예. 네. 좌측의 20대 여성 정상 척추를 보면 디스크가 하얀색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우측의 60대 여성의 사진, MRI 사진을 보면 네. 꼭 하얀 게 없고 검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 자체도 예, 그런 거기에 차이가 네. 있죠. 관도 이게 한쪽은 좁고 한쪽은 아우. 넓게 이렇게 펴져 있어. 네, 네. 얼마나 아프실까 이런 아우, 생각도 늙는다는 들어요. 것도 네. 서러운데 정말 아우. 네. 근데 또, 20, 30대 예. 같은 경우는 골밀도인가요? 예, 요거는 그럼요? 골밀도. 네. 요거는 아까 MRI 사진은 아, 옆에 네네. 좌측에서 아. 본 사진이고요. 아, 그렇고요. 요거는 단면 사진이에요. 아, 그러니까 네네네. 이제 누워 있을 때 발 쪽에서 본다 생각하시면 네, 되는데 네. MRI 혹시 찍어 보셨어요? 네, 그렇죠. MRI 통에 네. 들어가잖아요. 누워서 찍잖아요. 네. 요 밑에가 이제 바닥이고 네. 누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데가 좌측 20대 여성의 척추를 보면 하얀색 동그라미가 크게 잘 보이시죠? 선명. 네. 네, 선명하죠. 우측 사진을 보면 잘 안 보여요. 하얀색이 시커멓게 보이고. 없어졌어요. 예. 이게 네. 거의 동그라미가 점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죠? 좁아졌다. 협착. 네, 네. 그게 협착입니다. 아. 좁아졌다는 얘기죠. 요즘 20, 30대 분들 중에서도 척추관 협착증 있다 이런 얘기도 젊은 나오더라고요. 사람들도요? 네. 네. 젊은 분들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조사를 해보면 연구를 해보면 네. 점차 척추관 협착증의 연령대가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20대, 30대에서 척추관 협착증으로 치료를 꼭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20대, 30대에 중요한 건 뭡니까? 자세가 중요합니다. 네. 자세를 잘 잡아야 나중에 우리가 중년, 노년에 협착증이 온다고 그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젊었을 때부터 나의 자세, 나의 허리를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자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정말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오늘 더 깨닫게 되는데 그러면 이 좋은 자세와 나쁜 자세를 좀 구별해 주세요. 꼭 척추관 협착증뿐만이 네. 아니라 허리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허리의 좋은 자세는 어떤 자세죠? 누워 있는 자세가 가장 편하겠죠. 근데 오래 누워 계시면 또 힘들고요. 오래 오래 누워서도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아까 네. 말씀드렸죠. 오래 누워 있다가 보면은 일어나는 게 힘들어져요. 그렇죠. 아, 우리 네. 몸은
계속 좀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네,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움직여줘야 되고 그리고 누워 있는 자세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서 있는 자세입니다. 서 있는 자세는 허리를 고추 세우고 있으면 허리 척추뼈가 있고 전후 좌우의 근육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걸 버티고 있기 때문에 서 있을 때 오히려 허리가 좋은 자세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의자에 앉아 있는 자세죠. 의자에 앉아 있을 때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 있는 게 더 좋겠죠. 네, 반대로 이제 안 좋은 자세도 있잖아요. 예. 사실 안 좋은 자세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안 좋은 자세 그냥 다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 3개 빼놓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안 좋은 자세는 우리 남성분들은 이제 식당 이제 가거나 뭐 회식 자리나 이런 데 가면 양반 다리를 많이 하고 앉게 되거든요. 근데 양반 다리를 하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바로 이렇게 앉아서 뭐 식사라든지 담소를 나눌 수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허리가 구부정하게 됩니다. 구부정해져요. 그렇죠. 맞아요. 예. 허리에 부담이 간다는 얘기예요. 허리가 나는 쉬고 싶다. 이 사인을 보내는 거죠. 신호를 보내는 거고 또 이제 양반다리 가다가 힘들면 시간이 오래 지나면 다리 한 다리를 이제 올리고 무릎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자세가 있는데 그 자세는 더 안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안 좋은 거는 이제 바닥에 쪼그려 앉는 자세. 이런 자세는 되도록이면 깊이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은 좀 그때는 아는데 사실은 이제 좀 이게 좀 정리가 좀 안 되거든요. 이렇게 방송 끝나면은 잘 이렇게 잊어버린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기본적인 자세의 원칙이랄까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그게 뭐가 있을까요? 방송을 끝나고도 잘 기억이 안 날 것 같은데 진료실에서 상담하고 나가실 때 또 물어보세요. 그럼 나는 이제 소파에 앉아도 되느냐? 침대에 뭐 걸터 앉아도 되느냐 이런 세세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원칙을 말씀을 드리면 나의 무릎이 엉덩이보다 아래에 위치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원칙을 생각하시고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높이 낮이가 있을 때 이제 엉덩이보다 무릎이 낮아야 된다. 네, 그런 거죠. 네. 그렇죠. 누워 있을 때는 예외고 우리 앉아 있을 때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소파에 앉아 계신데 이것보다 더 이제 엉덩이가 푹 꺼지는 이런 소파에 앉게 되면 엉덩이가 여기 위치하고 무릎이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죠. 이런 자세가 좋은 자세, 안 좋은 자세? 안 좋은 자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잠깐 내려가야 돼요. 무릎을 다리를 꼬고 앉겠습니다. 여기 아유. 다리 딱 보면 알겠습니다. 있어 보이는 있어 보이지만 허리에는 없어 보이는 자세입니다. 무릎이 그렇군요. 엉덩이보다 위로 오기 때문에 안 좋은 자세. 양반 자세도 마찬가지겠죠. 양반 자세는 이쪽 다리, 저쪽 다리 둘 다 무릎이 올라가기 때문에 금방 허리와 다리 풀겠습니다. 허리와 골반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허리와 골반에 절대 건방진 자세 아닌 거죠. 허리와 골반에 부담을 주는 자세가 되고요. 제가 건방진 자세를 했지만 이제 무릎을 꿇고 앉으면 무릎을 꿇고 앉으면 자, 무릎이 어디죠? 엉덩이보다 아래에 있죠. 아래에 있는 게 안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얘기죠. 무릎 꿇고 하는 게 좋아요? 허리가 안 좋아서 오신 분들은 이미 알고 오세요. 이미 내가 뭐 식당에 갔는데 저는 너무 아파가지고 다른 분들이 이렇게 양반다리 앉는데 저는 무릎 꿇고 앉아서 식사를 해요. 이렇게 미리 그거 다 알고 오세요. 아주 심한 분들은. 그래서 무릎 꿇고 앉으면 허리에는 좋은데 오래 앉아 있으면 어디 안 좋죠? 무릎에 안 좋죠. 무릎에 안 좋기 때문에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받이는